우리가 다음 편에서는 그 얘기를 합시다. 대형 팬들에서도 그렇고 많은 일본 컨텐츠를 다루는 모든 유튜버들이 일본 버블 경제 시절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거는 일본 버블 경제에 대한 향수가 있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 일본 버블 경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에 관한 것도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당면한 과제죠. 예.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는 방향이 좋을까에 대한 얘기도 좀 스즈메랑 얹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끊고 뭐 입으로 나누셔도 되고 네. 한번 쭉 그럼 이야기를 해 나가 보죠. 제가 왜 그걸 지방 소멸로 느꼈냐면요. 처음에 스즈메가 도착한 곳이 온천인지 수영장인지 그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했던 곳인 거잖아요. 주변에 과거에 있었던 소리들을 듣잖아요. 와 즐거워 막 이런 소리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미미즈라는 것들이 지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제 안 찾아와서 이 땅이 일본 대지가 서운해서 지진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그때까지는 했어요. 재밌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이건 그래서 지방 소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왔던 고베에서도 잊혀진 지역이고 옛날에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엔 없다가 스시미가 오니까 손님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서 이 땅이 서운해서 또 지진을 일으키려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도쿄 빼고는 그 유원지 씬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이제 버려진 곳인데 실제로 일본에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많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일본 버블 경제 시절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일본 버블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80년대 만화 아니에요? 80년대 중반부터 일본 버블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는 일본 중앙정부의 실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큽니다. 닉슨 대통령 기억하시나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대통령. 그분이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힘들어요. 돈이 모질라.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닉슨 대통령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원래 그 전까지의 그 통화 정책은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보유한 금만큼만 찍어내자. 이게 약속이었어요. 안 그러면 뭐 무슨 막 찍어낼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으로 힘드니까 안 해. 나 이거 안 해. 금 1온스당 35달러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금을 기준으로 한 통화 발행을 하지 않을 거. 그냥 마음대로 찍을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자유롭게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니까 이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당시에 이제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게 미국이었어요. 모든 수익품들을 미국이 빨아들이고 적자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죠.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게 독일이랑 일본이었어요.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들이. G5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나라 불러가지고 프라자 호텔에서 야 니네 우리가 너네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봐. 앞으로 니네 나라 돈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려 해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일본 돈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2배로 올립니다. 일본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면 일본 제품이 비싸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덜 사게 될 거다. 미국의 의도였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엔화를 갖고 있으면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거기에 플러스 수출이 그렇게 줄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당시에 오일 쇼크 사태가 벌어집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진 거야. 여러분들 미국 차들이 기름을 엄청 많이 먹어요. 무겁고. 근데 일본 차들은 연비가 좋아요. 독일 차도 연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차를 안 사. 일본 차랑 독일 차를 막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흑자를 거둬들이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강제로 엔화의 가치를 올려서 일본 차 비싸게 만들어도 그래도 사는 거예요. 얘네가 제품이 더 좋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일본 시장은 그러면은 자산 가치에 부글부글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기업들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 투자, 제품 투자, 연구 개발에 돈을 써야 될 돈이 부동산 하면 더 편하게 돈 벌겠는데 싶은 거예요. 해서 당시 이 거품이 생성된 게 어느 정도까지 생성되냐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일본 전체 국토 가격이 당시에 그 거품이 낀 상태로 미국 모든 땅을 살 수 있는 돈의 4배가 돼요. 면적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안 놀라워요?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요. 일본 덴노가 사는 지역만 팔아도 맞아요. 미국 뉴욕 맨하탄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넘어가요. 이때 당시에 일본 롯데 기업 가치가요. 전 세계 4위였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 다 일본 기업이었어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다가 일본 은행도 중앙정부도 이걸 내가 봐도 너무 고평가인데 지나친데 조절을 하고 싶어서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가 대출이자가 높아지죠. 그러면 대출이자를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내가 내야 될 이자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올려서 조금 시중에 풀어 있는 돈을 좀 빨아들이고 싶은데 타임을 놓쳤어요. 하필 87년도인가 그때 이제 미국 주가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걸 미국에서 블랙먼데이라고 하는데 22%가 떨어져요. 22%가. 이런 거 보니까 쉽게 금리를 일본에서 못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을 더 키우게 된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미국도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니네 강제로 돈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려 하고서 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야 그냥 니네 너네 내수 키울 겸 너네 그냥 금리 인하해. 어느 정도 인하해도 봐줄게. 인하해도 봐줄게 하다 보니까 자 낮은 금리, 탄탄한 내수, 또 수출도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이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스즈메에 나왔던 그런 버려진 유원지들 있잖아요. 거기가 뭐 지진 발생 지역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땅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데를 엄청 많이 지은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일본이 대출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왜 버블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LTV 아시죠? 담보대출 비율. 우리나라 뭐 저번 정권에서 한창 휘었을 때는 1주택자는 아예 안 되고 1주택자는 아예 안 되고 한 최대 4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몇 프로를 해줬냐면은 100%를 넘어서 120%까지 해줬습니다. 야 그럼 꽁인데? 꽁이죠. 왜 이렇게 대출을 해줬냐면 어차피 가격 오르니까 자 10억짜리 건물 땅 사는 거 대출해줄게. 어차피 저거 20억 가. 그러면은 너네 사서 인테리어도 하고 취득세 내고 이것까지 해줘. 왜?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근데 이런 버블이 있는 걸 일본 중앙정부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누가 봐도 너무 쉬운 버블이라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린 거예요. 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이 버블을 깨야겠다 싶어서 금리를 갑자기 한 번에 빡 올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 120%로 땡겨서 받았던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못 갚지. 못 갚는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내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해요. 10억에 썼던 게 8억이 되고 5억이 되고 4억이 돼. 그럼 이 구멍 어떻게 메꿀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동산 버블인 겁니다. 버블이 끊어지면서 장기 불황이 오게 된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반대입니다.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가치들이 계속 하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작용하게 되냐면요. 안 사요 물건을. 왜 안 살까요? 내일이면 더 떨어지니까. 쌀 때 사야지. 부동산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일본 장기 불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일본 버블 경제 뭐 그때를 추억한다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내용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서 되게 짧게 얇게 이 정도로 개념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이런 버블 경제가 딱 터지고서 가장 먼저 망하게 된 게 일본의 스키장이에요. 그다음 골프장, 놀이동산. 지금 스즈메에 나왔던 그 배경들이 되는 공간들인 거죠.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지었던 그 건물들이 가장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운영되던 곳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악명 높은 론스타 미국 기업들한테 팔고 있어요. 헐값에. 처음 조성 비용의 한 5% 정도? 10% 미만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은 굉장히 비싸죠. 이것도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뤄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돼서 땅이 원한을 가진 거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관동 대지진 얘기를 아까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목재 구조물이 많았습니다. 지진에 잘 견디기 위해서. 그러니까 돌로 만든 구조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돌집이 잘 무너지겠어요? 나무집이 잘 무너지겠어요? 지진이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당연히 얘기를 봤을 때 나무가 더 잘 견디죠. 좀 더 유연하니까. 네, 그거 얼마 전에 유현진 교수님 채널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딱 100년 전 가을에 일어난 거고 점심시간 때쯤에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근데 나무가요 여러분들 불이 나면요 몇 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뭐 30도까지 올라가겠죠. 아 그것도 나왔습니까? 셜록 아 그것도 맞아요? 1000도까지 올라가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1000도까지 올라가요. 네. 튀리키에 이번에 지진 난 것보다 강한 지진이 8분 정도 난 거면은 엄청난 지진이에요. 지진이 끝나고 불바다가 됐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물로 가겠죠. 불바다가 됐어요. 근데 주변이 1000도까지 넘어가요. 사람이 삶아져서 죽습니다. 이거를 2차 대전 때 일본은 한 번 더 겪습니다. 똑같은 일을.
미국의 폭격으로 인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또 자세한 얘기, 폭격 얘기를 할 거고. 이 지진 때 되게 황당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큰 건물들은 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왜냐면 근대화된 문명이었으니까 그때 다 일본은. 그중 백화점, 관공서 이런 것들은 돌이었는데 거기서 대량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큰 관공서나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갈아 신다가 피해가 많이 난 거예요. 스즈메에서 스즈메가 미미즈 타고 올라갈 때 신발이 떨어지는 장면 있죠. 네. 저는 그거 보고서 그게 떠올랐거든요. 아. 그 도쿄 대지진 때 그 신발 갈아 신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지진 관련돼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전 세계에서 대학 차원에서 일본 도쿄 제대학이 가장 먼저 지질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미국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전 세계 최초로 일본 도쿄 제국제약의 지질학과가 생깁니다.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본인들 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나는 건 알아요. 과거에는 세계 여행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만 즐길 수 있었던 특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진이 많이 난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지진이 많이 난다는 건 알았지만.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일본의 그 철도 개설 SOC 사업을 위해서 딱 왔는데 야, 여기 우리나라보다 지진이 엄청 많이 나네. 이 나라가 지진이 많이 나니까 지진 연구를 해보자 해서 영국이 제안해서 개설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얘기 재미가 있나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나요? 편집을 해봐야 알겠어요. 참 다르죠? 사람이란 존재가 되게 다르죠? 스즈메의 문단속을 뭐 이런 시각으로 본 사람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새로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품에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이건 동일본 대지진을 소재로 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제 감독의 주장이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개봉하고 본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게 그게 작품인 거니까. 그렇죠. 해석의 자유가 있죠. 그렇죠. 해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한 영상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차피 뻔하게 다 했을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동일본 대지진 다 얘기하거든요. 3월 10일이 떡하니 써있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연주에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인썸의 존재의 이유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대형 팬들에서 가려져 있던 억제기였다. 뭐 쌉소리라도 그럼요. 굉장히 소중하고 근거 없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디테일을 떨어뜨리고 얘기한 건 있지만 근거 없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이나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좌우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재난 재앙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지진으로 안 보고 다른 재난 재앙으로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도 받아들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역시 인썸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뿌듯하고. 개소리지만 아주 소중하다. 중간중간 건너뛴 개소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면은 또 한다고. 제가 능력 닿는 한에서 최대한 쉽게,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면도날처럼 얇은 지식을 그냥 술자리 안주 삼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댓글로도 많이 팩트 체크해 주시고 저도 배워나가겠습니다.